키움 이정후 선수는 2017년도에 데뷔를 했고 KT 강백호 선수는 2018년도에 데뷔를 해서 해당 연도에 각각 신인 왕 수상을 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1군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정후 5년차, 강백호 4년차 시즌인데 올 시즌 또 두 선수가 타격 왕 타이틀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현재까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15년 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이 될 두 선수가 되겠는데 일단 두 선수의 현재까지 통산 기록 그리고 달성 기록, 수상 경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후 선수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난 17년부터의 통산 기록이 되겠습니다. 통산 타율은 3할 3푼 9리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4할 4리의 출루율, 장타율은 4할 7푼 3리, 통산 OPS 현재까지 0.877 기록을 하고 있고 WRC 플러스는 133.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인왕 탔고 18년, 19년, 20년 골든글러브 받았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역대 신인 최다 안타, 역대 신인 최다 득점, 한 시즌 최다 2루타, 최연소 최소 경기 800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와 관련된 기록을 이정후 선수가 많이 세워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경쟁할 두 선수가 약간 스타일은 사실은 좀 다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후 선수의 기록부터 살펴봤는데 이정후 선수 기록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띕니까? 글쎄 뭐니 해도 사실은 안타 생산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저는 조금 이제 놀라운 게 사실 이제 안타가 고졸 신인으로 179개죠. 네, 179개를 이제 고졸 신인이 안타를 쳐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첫 해였죠. 그렇죠. 그때가. 첫 해였죠. 네. 지금 이제 연평균 지금 이제 거의 뭐 170개씩을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정후 선수라면은 한 13년 정도면은 이미 벌써 12년, 13년이면 2,000 안타를 벌써 그렇죠. 치고도 남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몇 안타까지 갈지가 너무너무 좀 그렇고 사실 그런 안타 개수만 뛰어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율이 지금 3할 3푼 9리고 그렇죠. 출루율이 4할 4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출루율이라는 게 이런 장타자들일수록 피해가다 보면 좀 출루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정후 선수는 이제 작년 시즌이었죠. 15개의 홈런을 친 적을 말고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타율까지도 4할 7푼 3리. 그만큼 2루타 머신이거든요, 지금.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지금 통산 2루타가 이승엽 선수가 이제 464개, 양준혁 선배가 458개. 이제 저까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제 통산 2루타 3등이 이제 저인데 이제 그게 441개인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3년 정도면은 이정후 선수가 다 빠르네요. 갈아치지 않을까. 빠르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좀 놀라운 그런 이제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신인 최다 안타 기록했을 때 17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게 179개였는데 기존 종전의 그 역대 그 신인 최다 안타가 94년대 서영빈 선수가 기록한 157개였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종전 기록과 이정후 선수가 세운 기록 간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딱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치세요. 저는 사실 이 많은 기록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게 이 역대 신인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179개를 이제 때려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인 때 39개를 때렸습니다. 39개. 네. 그리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이정후 선수는 통산 타율이 3할 3푼 9리고요. 강백호 선수는 3할 2푼 7리. 박용택 위원은 3할 8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2할 9푼 6리예요. 그런데 과연 제가 이 3할 때 중반을 육박하는 이 타자들을 과연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기록을 대단하다고 그러면 야구를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택 위원은 신인 때 몇 개 때리셨어요? 기억나세요? 111개인가를 기억해요. 108개를 때렸습니다. 108개. 108개. 저는 그때 찾아보셨어요? 네, 저는 39개를 때렸어요. 해설위원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고졸 선수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단을 해서 179개를 한 시즌에 때려낸다. 첫 해부터. 근데 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실 그 적응을 하게 되면 타자들보다는 적응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타자들은 많은 투수들로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상대했던 투수와 프로에서 또 상대하는 투수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 때 갖고 있던 그 본인의 메커니즘을 프로에서 바로 써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가 첫 해부터 이렇게 많은 안타를 때려냈다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이 이정우 선수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기록 중에 가장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안타와 관련된 기록이 이정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기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강백호 선수는 어떤지, 강백호 선수의 기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통산 타율은 3할 2푼 7리 현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루율은 4할 1푼, 장타율이 5할 2푼 8리. 통산 OPS가 현재까지 0.93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RC 플러스가 147.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WRC 플러스 OPS는 이정호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18년도에 신인왕 기록을 했고 지난해 1로 골든글러브 받았습니다. 역대 고졸 신인 최다 홈런 29개 18년도에 기록한 홈런이 되겠습니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역대 고졸 신인 최초 개막전 첫 타석 홈런. 이때 대단했었죠. 그렇죠. 네. 역대 고졸 신인 최초 3연 타석 홈런 18년 9월 20일 롯데전에서 기록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기록은 안타에 관한 기록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강백호는 홈런 기록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사실은 모든 야구쟁이들 또는 이제 야구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강백호 선수의 홈런은 지금부터 한 곱하기 2, 곱하기 3은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기록보다는? 네. 그래서 더더욱 강백호 선수를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올 시즌도 이제 시즌 초에 계속해서 이제 4할에 도전을 하면서 사실 올 시즌 제 개인적으로 조금 강백호 선수의 그 멋진 어떤 스윙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엔 이제 좀 많은 안타를 생산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제 평균 이상 정말 상위권의 어떤 홈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걸 슬래시 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타출장 OPS. 정말 아름다운 슬래시 라인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신인들이 가끔 있긴 했습니다. 네. 뭐 양준혁, 그렇죠. 김기태, 그렇죠. 네. 뭐 이종범, 박재홍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은 전부 다 대졸 선수들이었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어떤 프로와 이제 대학 야구의 어떤 클래스 차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야구를 정말 평정한 그런 신인들이 왔을 때는 바로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고졸 신인 타자 그냥 주전으로 뛰는 타자도 보기 힘든 시대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런 타자가 지금 이런 슬래시 라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강백호 선수는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수많은 이 기록 네.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제가 중계를 했던 경기입니다. 네네네. 2018년도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헥터 선수를 상대로 첫 타석이요? 홈런을 때렸는데 데뷔 첫 타석에서 그것도 당겨친 홈런이 아니라 밀어친 홈런이었어요. 네. 저는 이 홈런을 좀 꼽고 싶은데 그 당시에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워낙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이제 입단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과연 추조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프로 입단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갭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갭 차이가 확실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연차가 될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야, 이 강백호 선수가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첫 타석에 헥터 선수를 상대로 예? 이렇게 그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20승을 했던 그렇죠. 헥터 선수죠. 네, 네. 양현종 선수와 함께. 그런데 첫 타석에서 이 밀어쳐서 홈런을 때려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중계를 하면서도 정말 괴물 타자구나, 정말 대단한 타자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느꼈는데 지금도 그 어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이렇게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정우는 안타적인 뭐 타격의 정확도 이런 얘기, 그리고 강백호는 홈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두 선수가 대단하다는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선수들의 현재 연차, 이 나이대, 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역대 레전드급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비교되고 있고 어떻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이정우 선수 기록이 되겠는데 일단 5년 차 최고 누적 타율 순위가 되겠습니다.
장효조 선수 다음이네요. 대단하네. 근데 저렇게 5명이 나오는데 한 집안 사람들이 저렇게 같이 나와도 되는 건가요? 야, 그나저나 정말 장효조 선배님은 엄청나네요. 3할 5분 6리면 이게 5년차 통산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정우가 3할 3분 9리고 이정우 아버지를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5년차 기록 누적 기록으로 아버지를 넘어섰고 김현수도 대단하고 양준혁 역시 이름을 올려놓고 이런 대선수들 이름 사이에 들어가 있고 장효조 다음으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이정우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강백호 선수 기록도 아주 놀랍습니다. 22세 이하 최다 누적 홈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까지 오늘까지 기준이 되겠는데 이승엽 선수가 92개 역시 뭐 홈런 왕다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선수가 바로 강백호 선수입니다. 김태균 선수도 81개 기록을 했죠. 장종훈, 김하성을 넘어선 강백호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레전드급 선수들의 어떤 기록과 비교를 해보니까 두 선수의 현재 포지션이 얼마나 높게 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좀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저희가 그 좀 약간은 다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다른 뭐 대단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 홈런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두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의 차이 이런 것을 한번 기록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약간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기록을 보시면은 아마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삼진 비율, 볼넷 비율, 뜬땅 비율, 땅볼 뜬공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 타구의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참 저는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이정우 선수가 의외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 좀 많이 나왔었고 강백호 선수가 볼넷 비율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약간 좀 특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사실 특이하죠. 땅볼 뜬공 비율이 그렇죠. 홈런이 강백호 선수가 훨씬 많은데 오히려 땅볼 비율은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그렇죠. 높다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루킹 스트라이크 이 비율은 제가 봤을 때 이정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스윙 많이 하기 싫다.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샷 원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의지 선수가 참 잘하는 건데 이정우 선수도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킹 스트라이크가 이정우 선수는 이제 철저하게 저는 이제 노림수를 이제 갖고 때린다는 거죠. 노림수를 갖고 때리기 때문에 본인이 노리지 않는 공은 그냥 흘려보내고 철저하게 초구부터 본인이 노린 코스, 노린 구종을 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이 많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의 볼넷 비율이 약간 높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강백호 선수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거죠. 투수들이. 사실 이제 그럴 경우들이 많고요. 강백호 선수는 사실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넓게 쓰는 타자예요. 그래서 그런 컨택 능력이 좋은 컨택 능력을 좀 100분 발휘하는 타자고 이제 장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정우 선수는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이 확실한 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에 공을 쳐야 되고 어떤 코스는 스트라이크가 들어와도 이건 내가 치지 말아야 될 공이라는 걸 확실하게 나눠놓는 타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루킹 스트라이크 비율이 좀 높은 거고요. 두 선수의 어떤 세부 지표까지 그리고 성향을 기록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 타구의 방향은 두 선수 모두 참 아름답게 나오네요. 정말 스프레이 히터죠. 정말 전형적인 스프레이 히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록적으로 두 선수의 어떤 특징, 성향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지금 타석을 마련해 놓고 있는 타석에 직접 들어서서 두 레전드 좌타자 해설위원이 설명하는 이정우와 강백호 두 선수의 타격의 어떤 메커니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위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 이정우 선수부터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를 대비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 어떤 게 힘들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박용택 의원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좌투수의 공을 어떻게 잘 치볼까? 그게 숙제죠, 사실 숙제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통산 타율에서 3할에 실패했던 이 부분은 좌투수 공을 공략을 못해서입니다. 제가 우투수, 언더투수 모두 3할이 넘는데 좌투수의 공을 2할 7푼 1리밖에 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박용택 의원은 3할을 훌쩍 넘는 이 좌투수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정우, 강백호 선수가 좌투수 상대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이정우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5년간의 누적 스탯을 보면 좌투수를 상대 좌타자 타율이 이정우 선수가 1위고 강백호 선수가 2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칩니다.
좌투수의 공을. 그래서 통산 타율이 3할 2푼을 넘는 고타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왜 좌투수의 공을 공략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네네. 저는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타자의 가장 첫 번째 공통적 분모는 오픈 스탠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오픈 스탠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정말 극단적으로 오픈 스탠스를 하고, 강백호 선수는 여기서 약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스탠스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스탠스가 좌투수에게 왜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좌투수가 던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벽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네네. 좌투수가 던지게 되면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면 장점은 투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오픈 스탠스를 하지 않고 막은 이 스탠스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죠. 시야 그렇죠. 자체가 시야가 달라질 수 달라지거든요. 있고.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면 좌투수에 대한 공포가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공을 이렇게 투수를 이제 마주보기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느낌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이 스탠스 때문에 이 두 타자가 좌투수의 공을 공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번째로. 그런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쪽 팔꿈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정우 선수의 타격폼을 보시면 뭐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고개가 고정이 딱 잘 돼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있다가 예전에는 되게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딱 끌어놨다가 앞쪽으로 중심이 쏠리지 않고 다리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만 나가니까 변하고 대처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사실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당연히 배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 그러니까 궤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정우 선수의 지금 타격폼이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현역 때 좌투수의 공을 공략을 할 때 사실 무서워서 오른쪽 다리가 굉장히 뒤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고 있다가 들어가서도 한번 쳐보고 바짝 붙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잡아놓고 이렇게 때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의 슬라이드 스텝을 보시면 확실히 좌투수의 공을 공략을 하든지 우투수의 공을 공략을 하든지 오른쪽 다리가 거의 빠지진 않아요. 네. 오른쪽 다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좌투수의 공을 공략을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피드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도 사실 이 좌투수가 던지는 공이 각도상으로 볼 때 굉장히 조금만 늦어도 손잡이 맞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그래서 타자들이 대부분 타이밍을 좀 앞쪽에 잡아놓고 때리거든요. 네. 그런데 강백호 선수는 워낙 이 공을 잡아놓고 때리는 이 구간에 대한 설정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일단 공을 끝까지 때려놓고 몸통 스윙으로 돌리면서 이 좌투수의 공을 공략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백호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아무래도 좌투수의 공을 리그에서 가장 잘 공략하는 좌타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장성호 의원은 두 선수,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의 어떤 좌투수를 상대로 하는 타격의 어떤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용택 의원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나오시죠. 네. 저는 사실 이제 메카닉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사실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그걸 갖고. 네. 그래서 이게 잘 치는 타자들 왜 잘 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사실 이제 은퇴 이후에 조금 꽂힌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이제 제가 해설하면서 이제 종종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이게 이제 뭐 골프 쪽에서 온 용어인데, 사실 이제 운동 동작의 이제 순서, 네, 운동학적 어떤 순서의 뭐 이제 뭐 방법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어떤 운동학적 뭐 이런 이제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이제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타격에서 이 선수들이 저런 부분들이 잘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정우 선수는 지금 그냥 완벽하고요. 강백호 선수는 아직은 조금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좋아서 지금 잘 치고 있는데, 이제 강백호 선수의 사실 장점은 어떤 투수 어떤 타이밍에,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토탭을 하거든요. 네, 레그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은 손이 좀 빠르고 팔이 좀 먼저 나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었을 때는 정말 턴을 좀 빨리 하면서 또 팔이 또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손목이 좀 빨랐다 싶으면은 어떤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배트 끝을 계속해서 이제 남겨둘 수 있는 이런 테크닉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강백호 선수는 너무 좀 완벽한데 사실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는 게 뭐냐면은 하체부터 시작해서 자 골반의 움직임, 골반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몸통이 돕니다. 그리고 몸통에 그 돈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팔이 스윙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배트 끝으로 전달이 돼서 이제 힘을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강백호 선수는 좋을 때는 완벽한데 오히려 조금 욕심을 낸다든지 할 때 보면 이제 골반의 움직임, 특히 강백호 선수는 사실 레그킥을 하면서 이 힙이 먼저 중심이 이동되는 것들이 워낙에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시프트 이제 타격, 그러니까 중심 이동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테이셔널, 그러니까 회전 타법이 있는데 두 개를 다 아주 굉장히 잘 쓰는 타자 중에 하나인 거죠, 강백호 선수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대호 선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대호 선수는 완벽한 그런 타격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백호 선수가 하는데 가끔 어떤 워낙에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냥 토탭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레그킥을 쓰는데 그렇죠. 그런 순서가 어떤 스텝을 하던 바뀌질 않아요. 잘. 네. 단 지금은 조금 어떤 상체가 조금 빠른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이 조금 빠른, 그러니까 좀 배트가 좀 빠른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땅볼이 좀 많이 나오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미스 타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가 나면서 결국엔 좀 땅볼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요. 이정우 선수를 보시면은 이정우 선수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저는 신인 때 이제 179개 네. 치면서 야 저렇게 완벽한 자세를 갖고 있지 솔직히 더 놀랐어요. 안타를 치는 능력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완벽한 자세를 20살의 타자가 가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정우 선수의 안타 친 자세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저 자세를 아마 거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상체나 하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지금 중심 보셨어요? 중심이 처음에 뒤에 있질 않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옆에서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 있죠. 그리고 백을 합니다. 왔을 때도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네. 그만큼 어떤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고요. 손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개의 움직임, 아까 장성현 의원도 얘기하셨는데 고개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상체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자세가 몸쪽과 바깥쪽에 안타를 친 장면이거든요. 자세가 그냥 똑같죠. 네, 몸쪽 바깥쪽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정우 선수는 모든 자세를 와서 그다음에 나갑니다. 스트라이드 하고 골반부터 틀고 몸통 틀어서 팔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을 하는데 몸쪽은 그냥 팔꿈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바깥쪽은 팔꿈치가 좀 더 펴집니다. 그래서 이 몸쪽 바깥쪽에 이런 커버들을 완벽하게 해내니까 계속해서 일관된 그 키네마틱 시퀀스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의 순서가 계속해서 일관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좋은 타율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몸쪽이니까 팔꿈치가 조금 더 구부러지면서 이제 그 스윗 스팟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고요. 왼쪽은 바깥쪽이라서 그것보다 훨씬 좀 팔이 펴져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순서가 하체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몸통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마지막에 배트가 나오는 움직임까지도 몸쪽 바깥쪽에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사실은 글쎄요, 뭐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정우 선수를 9위로서 쉽게 누를 수 있는 투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지 이정우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는 사실 힘든 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사할 타자가 왜 안 나올까요? 사할 타자는 정신적인 거에서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정우 선수, 뭐 강백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사할을 칠 수 있지만 사실 시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버텨내기가. 네. 예. 직장인들 보통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데
야구 선수 6일 일하거든요. 매일 같이. 그리고 매일같이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고. 나야죠. 그렇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매일매일 평가를 받고. 또 승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에 따른 어떤 심리적인 업앤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살이 어려운 거지. 기술적으로는 이 두 선수 모두 충분히 살을 칠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됩니다. 두 위원 모두 이정우 선수도 그렇고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 타격의 어떤 메커니즘적으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고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약간의 좀 어떤 그 유연성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고 이정우 선수는 아주 전체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강백호 선수는 그 유연성을 오히려 조금 줄이면 오히려 좀 더 줄이고 좀 더 일관적인 어떤 스윙을 하면 지금부터 훨씬 더 좀 많은 아마 홈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두 선수의 어쨌든 이 타격의 메커니즘, 두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 일단은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 두 선수가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일단은 뭐 좋은 얘기부터 해야겠죠. 장점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신 김에 계속 뭐 장점부터 일단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장성호 의원이 또 두 선수의 장점 다시 한번 또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정말 아주 일관된 스윙을 1년 내내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정우 선수의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완성도가 아직은 조금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KBO 리그를 그냥 정말 접수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강백호의 미래는 얼마나 더 어떤 타자가 될까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타자가 될까? 또 뭐 2023년에 또 어떤 타자가 될까? 그러니까 매년 너무너무 좀 기대가 크고요. 이정우 선수는 이런 어떤 완벽한 기술과 그런 좀 정신적으로 좀 성숙된 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몇 년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어떤 기록을 써나갈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한데 사실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백호 선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일관적인 스윙. 그러니까 조금 테크닉적인 것들을 오히려 조금 뺀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뭐 장타 생산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아마 에이 그럴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건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오히려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실망을 조금 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기대치라는 목표가 굉장히 높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백호 선수는 예를 들어 한 번 확 올라왔다가 또 한 번 딱 다운됐다가 금방 또 올라오고 금방 또 내려가고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정우 선수 아마 가만 보시면은 시즌 때 한두 번 정도는 꼭 좀 슬럼프가 이정우 선수답지 않은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정우가 왜 스윙을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실망감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실망가고 스스로 어떤 만족감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성숙이 되다 보면 뭐 정말 두 선수가 쓰는 어떤 타격의 정말 어떤 뭐라 그래 기록들, 네 그런 것들 역사들, 네 정말 계속해서 기대하고 싶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메커니즘적으로는 사실은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역시 한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길게 가면서 멘탈적인 부분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삼진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두 선수 간의 그 루킹 삼진과 아니면은 그냥 그 헛스윙 삼진의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록을 한번 보면서 잠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기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헛스윙 삼진과 루킹 삼진의 어떤 그 비율이 되겠습니다. 리그 평균이 77%의 헛스윙 삼진, 루킹 삼진이 23% 리그 평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가 헛스윙 삼진이 65%, 루킹 삼진이 35%, 강백호 선수가 헛스윙 삼진이 80%, 루킹 삼진이 20%. 아까 잠시 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정우 선수가 오히려 루킹 삼진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그 본인이 노리는 코스만 때리겠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이 확실하다. 네. 때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확실히 강백호 선수는 이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갖고 있는 성향이 이 타석에서 잘 묻어나는 저는 그런 지표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워낙 적극적으로 때리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는 적극적으로 때리는 스타일이고 이정우 선수는 철저한 계산으로 본인이 노린 공만 때리는 약간 이런 그 타격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자기의 스트라이크 존을 확실히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심판 뭐 투수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처를 이성호 선수가 어떻게 하는 거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우 선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 존을 정사각형을 해서 3칸씩 나누면 9칸이 되잖아요. 9칸 중에 사실 9칸을 전부 다 내가 때리려고 하는 타자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타자예요. 네. 절대적으로 그렇게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칸을 자르자면 뭐 4칸, 5칸, 뭐 이렇게 또는 뭐 6칸 이렇게 자를 수가 있을 텐데 이정우 선수는 예를 들어 포크볼러의 투수예요. 네. 그러면 낮은 코스의 3개를 특히나 이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버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포크볼이 결국에는 유인구가 속는 포크볼은 그 낮은 코스에서 떨어지는 공이지 높은 코스에서 볼까지 떨어지는 포크볼은 잘 없거든요. 그만큼 약간 스트라이크 존을 높게 설정한다든지 또는 좌투수가 슬라이더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바깥쪽 코스를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걸 내가 따라가려서 치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나가는 유인구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이정우 선수는 좀 완벽하게 이제 어떤 스트라이크 존이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강백호 선수도 헛스윙 삼진이 많다는 게 컨택 능력이 떨어져서 헛스윙 삼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스트라이크 존을 아직은 좀 넓게 쓰다 보니까 그걸 내가 또 그게 자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컨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인구에 좀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박용택 위원이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의 장점과 단점 모두 말씀해 주는데 장성호 위원이 보는 두 선수의 장점과 단점 이번에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까요? 저기서 아니 나가서 얘기를 하시죠. 아, 일로 오시죠. 잠깐만 스윙을 뭐 이렇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은 저는 강백호 선수의 장점은요. 후회 없는 스윙. 후회 없는 스윙. 야, 멋있는데요? 리그에서 제가 딱 2명을 꼽죠. 아. 강백호 선수하고 하나의 노시안 선수. 아, 그렇죠. 맞아요. 스윙하는 모습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홀이 괜찮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맞습니다. 정도의 맞습니다.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진짜 한 번에 쏟아낼 수 있는 저랑 그런 스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홈런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3할 4푼 5푼에 장타도 이 에버리지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장타와 컨택이 모두 가능한 네, 이 강백호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강백호 선수가 제가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아마 박용택 위원도 생각할 거예요. 밀어서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거죠. 밀어서 홈런 때릴 수 있다. 방향에 상관이 없죠. 상관이 네. 없죠. 이거는 정말 좌타자들의 어떤 그 홈런에 대한 로망이거든요. 네. 이승엽 선수 저하고 체구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활약을 한번 보세요. 우측에 홈런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쿄돔 중간 아니면 좌중간이에요. 정말 많은 홈런을 밀어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홈런 타자의 진짜 말씀 그대로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백호 선수는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의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저는 첫 번째 표정 변화가 없어서 좋아요. 저는 그게 사실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유현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은 알잖아요. 두 선수의 어떤 그 기량 차이가 있다는 부분. 그런데 유현진 선수의 무서운 점은 표정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광현 선수는 마운드에서 약간의 표정 변화가 좀 다이나믹하죠. 있기 사실. 때문에 저는 이 표정 변화가 없는 것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진짜 잘 치든지 못 치든지 뭐 땅볼을 때리고 뭐 삼진을 당해도 그냥 묵묵하게 표정 변화 없이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좀 무서운 것 같고 일단은 보시면 헛스윙이 굉장히 적거든요. 또 이정우 선수는 그만큼 뭐 본인이 어떤 그 1구부터 뭐 그런 타자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매덕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90개를 던지면 뭐 초구부터 90개까지 다 계산을 하고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뭘 던지고 그런데 이정우 선수가 타격하는 모습을 보면 어쩔 때 보면 한가운데 뻥 들어왔는데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있고 진짜 코스가 굉장히 잘 들어왔는데도 안타를 또 때려내는 또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는 경기를 나서기 전에 플랜을 짜고 들어온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 게 또 이정우 선수의 강점이라 생각이 들고 일단 맞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스프레이터다운 또 모습을 또 근데 보여주고 아까 있고. 지금 말씀하신 맞는 면이 굉장히 넓다라고 해주셨는데 맞는 면이 넓다라는 게 스윙의 궤적이 어떻게 나는지 그걸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스윙인데 어떤 선수는 왜 맞는 면이 좀 적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스윙의 그걸 한번 스타일에 보여주세요.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예전에는 사실 다운스윙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렇게 때리게 되면 면적이 좁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투심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투심은 결국 날아오면서 떨어지는 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을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면 떨어지는 건 아래서 이제 걷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궤적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운 스윙이 아니거든요. 약간 돌아서 나오는 스윙인데 돌아서 나오는데 굉장히 이 팔꿈치가 일단은 아까 뭐 박용택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고 굽히고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하게 되면 맞는 면적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거리가 없는데 약간 돌아 나오게 되면 떨어지는 공과 맞닥뜨렸을 때 요 면적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짧은 것과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과 약간 돌아서 나오는 약간 이런 궤적. 그러니까 이게 그 면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맞는 면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 투수가 던지는 다양한 곡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지금 이제 장성 의원이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이제 공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공이 좋은 포신 페스트볼에 오버 투수가 던져도 결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럼 요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는 공을 사실은 내가 이 포인트에서 언제든지 칠 수 있는 타자가 있다면 어떻게 쳐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투수가 타이밍을 뺏으려고 던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맞을지 여기서 맞을지 여기서 맞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배트가 들어가야 뒤에서 맞으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앞에서 맞으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 여기는 또 한 가지 있는 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네. 결국에는 시간의 차가 이 면만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면이 긴 건 아니고 시간의 차가 있는데 결국엔 그 시간이 이 헤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모든 유인구는 사실 배트가 이제 빨라지지. 그러니까 빠른 공을 헛스윙할 때면 거의 대부분이 배트가 늦는 거지 모든 변화구는 배트가 먼저 빨리 돌아가죠. 그만큼 헤드 끝을 남기면 남길수록 그 유인구에 내가 어떻게든 컨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는 면에 아무래도 이정우 선수가 강백호보다는 좀 맞는 면이 좀 넓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면의 차이에 따라서 두 선수가 역시 이정우는 안타가 좀 더 많고 강백호는 홈런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면 갖고 면과의 차이는 없는 그러니까 건가요? 뭐 보시면 사실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신체 파워? 신체적인 파워도.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강백호 선수는 워낙 체중을 정말 완벽하게 쓰는 타자고요. 어쩌면 이정우 선수는 컨택에 아주 특화된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냥 그런 타자라고 보시면 돼요. 홈런이 나오는 거는 이 두 선수의 파워 차이지. 그렇죠. 네. 결국에 파워 차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 두 선수 간의 어떤 장점, 단점 그리고 전체적인 타격의 메커니즘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충분히 좀 설명이 되신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 폼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특징이나 뭐 그런 것들을 두 위원께서 아주 잘 잡아주신 것 같고. 저는 사실 뭐 이 좌투수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 설명해주신 거를 앞으로 중계 보실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두 분 위원께서 중계 중에 해설을 더 첨언을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야구가 더 재밌어질 것 같고 두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두 선수가 앞으로 이제는 어떤 활약을 할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큰 리그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는 잠시 또 저희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후대전 이정우 대 강백호 대 이정우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타격 메커니즘, 두 선수의 타격의 어떤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뭐 설명이 충분히 좀 되셨나요? 재밌는 장면이 또 굉장히 많았었는데. 설명을 다 하면 재미없고요. 조금씩 남겨두면서 이제 KBSN 야구 중계 때 항상 해설해서 좀 만나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할 얘기는 두 선수의 이제 앞으로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일단 올 시즌 얘기부터 좀 할까요? 타격왕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보니까 3할 오픈 7리 강백호 이정우가 3할 오픈 3리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지금 타격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강백호 선수가 17경기를 남았고 네네. 이정우 선수가 16경기 남았는데 저는 먼저 의식하는 선수가 진다고 생각해요. 서로? 네. 서로. 근데 지금 평정심을 아마 두 선수가 모두 유지를 하려고 정말
정말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할 거예요. 표정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여기서 딱 흔들리면 저는 타격왕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멘탈 싸움이다.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두 팀 중에 한 팀이 어떤 성적이 이미 이제 뭐 5강권에 탈락을 했다든지 그렇죠. 성적. 뭐 월등히 성적도. 앞서서 뭐 1등을 했다든지 이랬으면 아마 먼저 의식하는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두 선수 다 지금 팀이 그렇죠. 정말 한 게임 한 게임 중요해가지고 사실은 그 머릿속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양 선수 다.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타격왕을 두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기록도 살펴봤고 타격 메커니즘도 얘기를 하면서 이정우 선수는 안타 쪽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홈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타격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강백호가 노려야 될 것은 과연 홈런왕인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정우가 노려야 될 것은 타격왕? 좀 약간 분야가 달라져야 되나요? 어떻게 뭐 나눠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저는 확실하게 나눠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네. 아까 제가 그러니까 얘기한 이정우 것처럼 선수는 매년 그냥 200안타를 계속 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안타 쪽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네. 안타 네. 쪽으로. 정말 이정우 선수가 안 치면 이정우 선수가 못 치면 그건 정말 못 칠 못 볼. 치는 공이다. 네. 정말 그 정도로 어떤 인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안타로서는 이제 이정우 선수를 이길 수가 없는 선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사실 강백호 선수는 그러니까 뭐 올 시즌 이제 워낙 이제 4할에 도전하다 보니까 좀 컨택에 조금 치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진짜 그 홈런 잠재력을 한번 좀 터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홈런왕 타이틀을 가져간 적이 없죠, 강백호 그렇죠. 선수가. 네. 그렇죠. 29개가 최다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선수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박용택 의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할을 때려내고 뭔가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고 해서 뭔가 변화를 준 적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벌컵도 하고 뭐 폼도 네, 받고 그랬었죠. 홈런을 많이 맞아요. 때리기 위해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에게 어떤 저는 안타를 많이 때리고 타율이 훨씬 높은데 이승엽 선수가 홈런왕을 차지하면서 모든 포커스는 이승엽 그렇죠. 선수에게 그렇죠. 쏠리는 그런 어떤 성공했는데도 그 시즌에 성공을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시즌이 있거든요. 홈런왕에 받는 예. 스포트라이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어떤 시각을 갖고 야구를 바라보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저희와 같은, 그러니까 박용택 의원이나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작년 시즌에 15개 홈런을 때려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올해도 장타 부분을 다시 극복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다시 퇴보한 쪽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정우가 본인이 과연 나는 진짜 안 되는 건가, 장타 부분에 있어서, 홈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깔끔하게 잊고 안타에 치중을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몫이에요. 근데 강백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강백호 선수도 사실 신인 때 29개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개를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죠. 35개를 생각을 할 것이고, 40개를 생각을 할 건데,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강백호 선수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도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정확성을 포기를 하면서 과연 홈런왕에 도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곰곰이 아마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딱 이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두 선수는 생각이 완벽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용택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안타 많이 때리고 강백호 선수는 지금보다 홈런을 훨씬 더 많이 때려야 돼요. 네.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건데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 많이 합니다. 두 선수 모두 충분히 어떤 재능만 놓고 본다면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한 선수인데 과연 지금 이 스타일로 두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빅리그 꼭 메이저리그 아니라 일본 리그나 진출하는 거야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잘할까요, 못할까요? 사실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르는 얘기고 저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그냥 야구쟁이, 야구인으로서 야구인 선배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정우 선수는 한 3,500안타를 치면서 은퇴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니 KBO 리그에서 네, 강백호 선수는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홈런을 치면서 그냥 그런 선수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정말 그냥 제가 만약에 20년, 30년 있다가라도 야, 내가 같이 또 저 선수들하고 같이 또 선수 생활을 했었고 내가 또 야구 해설을 할 때 또 저 선수들을 계속 이렇게 해설을 했었어. 그냥 정말 그거만큼이라도
그걸로도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냥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선수들 그 해외 유출은 좀 막아야 됩니다. 네, 스타가 필요해요. 네. 얘기의 출발점이 아예 메이저리그 생각도 하지 말았는데 출발점이 아니 장성호 의원은 어떤 것? 아니 메이저리그 뭐 두 선수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으로 이제 진출을 하느냐 물론 문제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정우 선수는 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오히려 이정우 선수라고 선수가? 생각을 해요. 이정우 선수가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뭐 이치로 선수하고 비교 자체를 하기에는 좀 아닌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정우 선수는 이치로 선수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워낙 정교한 타격을 또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만 사실 지금 잘 때리고 있는 상황이지 수비도 1루도 사실 그렇게 완벽한 뭐 수비도 아니고 외야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주루 플레이가 일단 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한성 선수를 보더라도 KBO 리그에서 공수주가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던 선수예요. 그렇죠. 3할에 30홈런에 100타점을 때리고 갔으니까 도루도 20개를 이제 기록을 했고 그런데도 이렇게 고전하는 거 보면 확실히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갖고는 사실 안 되거든요. 공수주가 모두 베스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공수주가 다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준이 저는 한 8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수주가.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오히려 강백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하기에는 수비와 주루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치로 선수래. 이정우 선수는 이정우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타자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치로 이치로가 선수라는. 있죠. 그래서 이치로 선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정우 선수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택 의원은 한국 프로야구 일전을 위해서 유출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슈퍼스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로 두 선수 저희가 신인 때부터 기록도 살펴봤고 지금 5년차, 4년차 된 선수의 놀라운 기록까지 살펴봤는데 두 선수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았어요? 물론 아까 뭐 저희 3,000안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선수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성장의 길이 과연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정우 선수는 뭐 완벽한 타자라고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그냥 KBO에 남아있으면 그냥 여유있게 3,000안타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뭐라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심을 갖는 거는 강백호 선수예요. 강백호 선수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홈런 타자로도 변모를 할 수가 있고 과연 나는 홈런보다는 뭐 한 3할 4푼에서 3할 5푼 정도 정확한 타격을 더 하고 싶다. 거기서 뭐 홈런은 한 20개, 25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강백호 선수가 앞으로 많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 두 선수를 딱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선수가 더 많이 변할 것 같냐? 그럼 저는 강백호 선수가 조금 더 궁금해요. 그렇죠. 맞아요. 박용택 의원은 어떤 것 같아요? 아주 동감하죠. 동감해요. 네, 결국에는 이정우 선수는 그냥 내년 시즌도 올 시즌 비슷하게 뭐 조금 더 잘할 수도 조금 더 못할 수도 그냥 비슷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강백호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까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진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홈런 타자가 될 것인지 또는 그 어떤 정체성에서 좀 혼란을 겪으면서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좀 발전 그렇죠. 없이 그거에 따른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좀 지금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성적이 좀 못 미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선수가 될지 정말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잡느냐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완벽한 메커니즘과 완벽한 타이밍, 뭐 타격적으로 보면 뭐 베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정우 선수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갖고 와야 될 목표 200안타하고 4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4할에 200안타 그렇죠. 정확해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는 4회 200안타. 네. 그거밖에 사실 없어요. 이정우 선수는 맞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4회 200안타. 네. 그냥 뭐 없고. 3할 8푼에 뭐 100, 뭐 92개 정도? 그냥 잘했다 정도지. 뭐 그 정도가 잘했다 정도가. 이정우 선수한테 대단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도 네. 일단은 첫 번째는 30홈런을 저는 넘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느낌이 사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홈런을 많이 때리는 타자들도 29개에서 끝나냐, 19개에서 끝나냐, 20개를 넘기느냐, 9개에서 끝나냐, 10개를 넘기느냐.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9개, 그러니까 9수를 넘길 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하면 홈런왕 타이틀, 이게 저는 9개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딱 그 기준점을 보거든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신인 때 29개를 때렸잖아요. 그렇죠. 30개를 넘기게 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시야가 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강백호 선수는 일단은 30개를 넘기는 홈런 개수를 1차 목표로 매진하는 게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선수의 앞으로의 모습까지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 23세 이하 2명의 타자가 시즌 타율 1, 2위로 마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 시즌은 그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껏 제로에 가깝던 그 확률에 만 23세 이정후와 만 22세의 강백호 선수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기억될 2021 시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정후 대 강백호, 강백호 대 이정후의 시대 서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